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뽕파워 20단계 매직 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휘발유 값보다 비싼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차주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지금 20단계입니다 내년에나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비싼 바람에 20단계가 나와버렸어요. 내년에나 출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 차도 18단계 하고 있었는데 저 트라고 있죠. 액센트 금방 저 20단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어디 갔나? 금방 호카시 한번 줘봐라. 또 막 맹맹거리더라요. 훨씬 악셀 페달이 가볍거든. 18단계도 좋은데 20단계는 더 좋아. 앞으로 또 더 개발해요. 내가 또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 요 몇 년식이었어 가냐? 280마리야. 이거 2020년 몇 년식이라고요? 2020년 10월식이에요. 2년 전에 나왔네. 예. 지금 몇 킬로 탔어요? 지금 10만 1000. 뭐 700인가? 장거리는 안 뛰네. 아니 그러니까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차가 갈수록 많이 무겁죠? 예. 새 차 때보다 더 무겁죠? 그렇죠. 너무 무겁죠. 그게 이제 요즘 유로6는 길들이기가 없어졌어. 옛날에는 수입차는 한 2, 3년 타면 질이 났고 좀 쇠가 단단하니까. 국산차는 한 1, 2년 타면 거의 다 질이 나쁘거든요. 쇠가 좀 무르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길들이기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져 보니까 예. 출고장에서 딱 유로3 타던 분들이 출고장에 출고 오자마자 거의 100마력이 올라갔는데도 발이 아프대. 광주에서 여기까지 출고 오는데 알이 돼갖고 시운전 안 받고 갔다 오라니까 못 갔다 오겠대. 자기는 어차피 여기서 또 뭐 일을 해야 될 건데 그 정도로 지쳐불더라고. 새 차인데도. 사장님 들어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제 우리 사장님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새 차 때부터 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라파세나 푸파워 20단계는 장착을 해보면 알아요. 동영상에 나온 그대로라.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는데 저 덤프 볼보 460마력 벌써 이제 버림도 한번 한 차인데 유로6가 초창기 나온 건데 이 친구 전화 와갖고 그러잖아요. 2차선으로 안 들어간대 자기가. 1차선으로 다닌대. 왜 앞에 걸그적거려가지고 탄력 죽을까봐. 그 정도로 차가 잘 나간다니까. 한번 장착을 해봅시다. 유로6는 진짜 돈 벌려면 빨리 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차를 한 달 이상 세워놨다가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르니로 오는데 거기를 한 90 한 2km, 3km 이렇게밖에 못 내려가던데 갑자기 98km까지 붙더라고요, 탄력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세워놨다가 운행을 했는데 예. 그것도 궁금증이네. 빈 차로 딱 오는데 오. 그거 원래 90 한 4, 5km밖에 안 붙었었거든요. 근데 뒷바람 불었던 거 아니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탄력이 확 붙더라고요. 차를 세워놨다가 하니까 예. 그만큼 모든 것이 세워놓으니까 이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구만. 이제 모든 게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갑자기 실이 저거 하니까 뭐 카본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차가 이 추월은 다 하더라고요, 차들을. 이스카니아가 이상하게. 아니 고바이에 올라가면 지금 몇 돈 싣고 다녀? 보통 많이 실으면 한 18톤, 거의 한 17톤, 18톤. 근데 그러면 고바이 갈 때 3단 기아까지 안 날져요? 고속도로에서는 3단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한 몇 단까지 들어가? 4단. 4단 같으면 한 40km까지는 떨어지겠네. 그렇지, 한 40km, 45km. 한 그 정도 선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조금 다른 차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올라가네. 왜 그러냐면 잉바디가 없거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좀 수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2인까지 올리면 12돈이 나가버리거든. 그렇죠. 이게 지금 10돈 나가거든요. 그거 2돈 차이니까 그만큼 차는 그게 진 톤수만큼 힘을 더 쓰는 거야. 카고차는 아무래도 이 공차 중량이 한 2돈 가벼우니까. 그래 거기에서 차이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인바디는 개그래. 한 15도 이상 실어버리면 17톤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예. 대형 차들이 뭐고, 추월을 하더라고, 이 차가. 나 아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예각해서 그렇대요. 그건 아닌 거 같거든, 내가 볼 때. 아닌 거 같은데 차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조금 뭐가 좋은 것 같아. 우리 맘티로도 못 뛰고 온 인바디 동영상 봤어요? 네. 그 친구는 파비스에 달았던 거 철거해갖고 제2장 차겠는데 다리가 아파갖고 맘티를 못 넘기고 왔대. 하루라도 빨리 달고 싶으면 왜 그러냐, 우리 맛을 봤기 때문에 파비스에서 그렇죠. 돈을 맘티를 못 기다리겠다 하고 8천 몇천 킬로에 장착을 했잖아요. 좋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좋으니까 한번 장착을 해봅시다. 예, 공기가 올라옵니다. 한번 봅시다. 한 바퀴 돈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싹 밟아보시죠. 이빨 밟았는데 소리가 밖으로 나온 소리가 조용하죠. 엔진열이 아직 정상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엔진 깨지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엔진 깨지는 소리 나서 겁이 나서 못 밟겠다 그래. 일부러 또 밟아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가 한번 밟아봤대. 근데 엔진 깨지는 소리 나서 못 밟겠대. 나도 밟아봤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들리던데.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좀 노후된 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못 올라간대, RPM이. 그래갖고 앵앵 해야 RPM이 올라갔는데 한 방에 올라간 게 깜짝 놀랄더라고. 유격이 그만큼 올라와 버려. 좀 이제 유격이 올라온 느낌 아니에요? RPM 유격이. 맞아. 올라와 있죠? 네.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봤어. 브레이크도 잘 듣는다고. 근데 오늘 볼보 사르고 전화 왔네. 유격이 좀 올라와요. 네. 그렇게 유격이 좀 올라와 있죠? 네. 차만 잘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차만 잘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차도 잘 나가지만 브레이크도 잘 든 게 나는 그게 너무나 좋아. 나는 저 차가 너무 잘 나갈 때 옛날 구형 스타렉스 탈 때 대형 차 거 오일 정리기 연료 정리를 대형 차 것을 저 우리 스타렉스 구형은 빈 공간이 많아서 달아줬지만 차가 날아가는데 브레이크가 밀려. 그래서 사고 많이 났어요. 그것도 애매하게 살짝 밀려가지고 딱 서야 될 때도 안 쓰더라고. 좀 밀고 가는 거예요. 그 탄력이 많이 붙어 놓으니까. 근데 이제 아파세나 폼파워 요 시리즈를 개발하고 나서는 사고가 거의 없어요. 왜? 브레이크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니까.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엄청 내려왔어요. 한 6년 동안 사고가 일절 없으니까. 그전에는 100 몇십 프로 되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오늘 또 볼보 사로공 전화 왔는데 제가 멘트 가끔 써 했잖아요. 25돈 싣고 갔는데 지금 10돈에서 15돈이 어디로 간 느낌이다. 그런 멘트를 했는데 이제 진짜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전화가 왔어. 이게 원래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걸었을 때 좀 떨었는데 떨지 않거든요. 예, 안 떨어요. 네. 오늘 아까 전화 옆에서 들었죠. 벤츠 510 유로6 이게 열받으면 안 떨었는데 예. 이거는 열받기 전에도 안 떨어요. 근데 요게 지금 RPM이 드릉드릉하고 떤데 그게 결점이다. 그래갖고 뭐 100 몇십만 짜리 센서를 갈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은데 돌아서면 또 다시 그게 떤다네요. 이게 거실적으로 그걸 못 잡는 거라. 근데 우리 내가 이번에 딱 20단계 하고 나서 그걸 잡았다면서 전화가 왔어. 그리고 연비도 더 상승됐다고. 그게 그 RPM 불안정시키는 것을 잡는다는 건 이게 대단한 기술이요. 그렇죠. 네. 벤츠에서는 못 잡는 기술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저것들을 얼마나 잡으려고 노력했겠어. 구조적으로 유로6는 그 엔진의 그 부저를 일으킨다고. 배기가스가 짝짝 안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자체에서 뭔가 이 부저를 가지니까 그 RPM도 불안스럽고 악셀에다가 무겁고 우리 570 200호 출고장에서 강주에서 출고하자마자 다리가 아파서 차가 왜 이래 안 아프냐고 하고 바로 달고 갔잖아요. 유로3 타다가 유로6로 바로 건너뛰니까 3단계를 건너뛰어 버리니까 얼마나 닿다 보겠어요. 알이 배다잖아요, 알이. 네. 그러니까 그게 승용차 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 번 더 밟아봤죠. 바로 넘어가죠. 예. 지금 그렇게 깊이 안 밟아도 바로 반응 보이잖아요. 예. 바로 이거요. 이거 2차 오토잖아요. 예. 기아 변속될 때마다 뭔가 툭툭 치는 느낌 없었어요? 그래서 쳤죠.
쳤죠. 네. 그게 확 줄어버려요. 그리고 유로6 특징이 뭐냐, 마우라의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악셀 페달 띄면 바로 뒤에서 차를 당긴다고. 네, 그리고 이 엔진 블록 뜨는 것처럼. 그런데 기아 변속도 자꾸 늦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줄어버리니까 깜짝 놀라지. 뒤에서 당기는 것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속거리가 길어지는 거야. 그리고 열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마우라 막혀있으니까 열이 많이 올라가는데, 마우라 옆에 가면 그 훅거려도 열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 덕을 못 본대. 너무 뜨거우니까. 유로6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것이 해결됩니다.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 스카니아 280마력은 2대째입니다. 이거. 네. 드디어 2대째인데 이제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파세나 퐁파워 20단계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20단계는 그 기존에 동영상 보실 때 10단계, 15단계 하는 분들은 10단계는 한 14, 5단계를 말하는 거고, 또 15단계는 한 18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광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차들은 한 18단계 한 차들이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지금 5월 9일부터 장착한 차들에 한해서 지금 2022년도 5월 9일부터 장착한 차들에 한해서 20단계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내년쯤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20단계는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값이 비싸다고 한 바람에 급히 제가 테스트 해가지고, 테스트가 5월 초에 끝나가지고 5월 후부터는 20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니아 광고 스티커도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광고 스티커 2대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버거십니다. 2대우이기 때문에 스카니아 280마력 광고 스티커도 저쪽에 붙였습니다. 광고 스티커는 제가 돈을 주고 삽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가격 TC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광고비에 투자를 해야 또 그만큼 광고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카니아 280마력이었습니다. 잘 계십니까? 맥가이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서서히 한 10개월 넘었네. 예. 이거 그동안 뭐 반응이 있어요? 차는 뭐 잘 나가고 이런 건 있는데, 이 차들이 워낙 힘을 못 쓰더라고요. 280마력이잖아요. 예. 카고 차요? 타고. 보통 몇 톤 싣고 다녀요? 보통 요새는 뭐 한 12돈 정도 싣고 다녀요. 근데 이제 저 요소수 안 줄었어요? 요소수. 요조수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차에 윙바디 같은 280마력 윙바디 하나는 자기가 2통 먹는 코스를 1통 먹고 갔다 왔다 오더라고. 그리고 요조수 먹는 거는 그렇게 많이 뭐 조금 차이 나고요. 근데 이제 그거 차이는 있더라고. 짐을 내가 보통 많이 실을 때는 한 18톤까지 실거든요. 오케이. 예, 18톤 싣고 평상시에는 한 12돈, 13돈 요래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실을 때나 뭐 18돈 실을 때나 짐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우리가 안 달면 18톤 실으면 결결거리고 고바이 못 올라가지. 예. 그런데 또 그렇게 싣고도 그렇지. 고바이는 잘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로6가 되면서 한 10돈 이상 실으면, 윙바디가 10돈 이상 실으면 보통 한 280마력들이 뭐 웬만한 고개는 3, 40km밖에 못 간대. 근데 6, 70km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15돈 싣고도. 그러니까 그 힘은 제대로 쓰고 있네. 효과는 보고 있네. 운행할수록 정비 공장 갈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열하고 카본을 잡으니까. 정비 공장 여지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희한한 것은 좀 몇 년, 한 5년씩 이렇게 탄 280마력 볼보 있잖아요. 그 1년에 20번 이상을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궁금해서 전화해 보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 갔냐고, 힐터 가려고 안 갔냐고, 힐터 차에 있는 거. 그것도 사다가 자기가 갈았대. 그래서 어차피 그거 뭐 가려고
거가서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다가 예. 자기가 그랬대. 예, 사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기 전에는 정비공장 가기 바빴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못 오고 가니까 죽겠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가려니까. 고정 일을 하는데. 아, 이제 다른 사람 차거 해준다고 바쁘다네 자기가. 우리 사장님도 지금 몇 년씩이죠, 그쵸? 이게 2020년식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달았으니까 그러면 1년 올 9월 달이 3년 나온 지 3년째 되거든요. 그러면 뭐 10만 킬로 이상 뛰고 왔네. 지금 몇 킬로? 지금 17만 8천인가 그래요. 그러면 10만 이상 뛰고 왔네 나한테. 예, 예. 그래. 이제 우리 사장님 돈 벌었어요. 정보공장 안 가는 것 자체가 연비고 돈 버는 기라. 예. 유로식스는 특히. 예. 그리고 힘도 뭐 힘든지를 모르잖아요. 좀 중량 예, 조식보다 예, 예. 운전해도 피곤한 게 확실히 줄죠. 예, 예. 이게 웰빙차로 바뀌었다는 그 증거예요. 그게. 근데 마력 작은 차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윤하는 이게. 예. 마력에 비해서 짐을 더 실으니까. 옛날 그렇죠. 같으면 저 11톤 차에 실는지만요. 그거 전부 다. 그렇죠. 대형 근데 차 이제 그 국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힘은 그 차들인데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예. 음. 엔진 자체가 크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예. 조금 크지. 다른 차보다. 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제 이 같은 수입차들끼리 같은 마력수인데 같은 차종인데 제가 이제 그 같이 밟아 봤거든요, 옆에서. 네. 오케이. 그러니 그 차들의 추월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자기를 예. 그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 차를 추월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내 차가. 같은 마력에 있는 차를 예예. 당연하지. 돈을 투자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지. 그 추월을 다 해버리더라고 평지에서는. 평지에서 당연하지. 2, 3kg가 예. 더 나와요. 예. 왜냐면 부하가 안 걸리니까 엔진에 예. 그 부하를 없애주니까 똑같은 90kg 묶어놨어도 2, 3kg가 더 나니까 놀래갖고 전화가 온 사람들 아무리 같은 일 요즘 고정 일을 한 차들이 많잖아요. 참고 똑같은 차인데 절대 추월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추월이 되냐고 전화가 오더라고 놀래갖고. 예. 추월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대단한 거지. 그게 사실은 예. 그 컴퓨터에 물려는 그걸 오버를 했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거는 그 소음기는 이따구시 왜 얘네들이 컴퓨터에 걸어놓고 그 왜 태워주고 이러잖아요. 재생하지. 예, 재생하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우리 거 달고부터 재생 인터벌이 2배가 길어진 차들이 많아요. 2배가. 예. 인터벌이 그러니까 재생이 인터벌이 많이 2배가 이상 길어졌기 때문에 예. 괜찮지. 뭐 자주 할 필요가 없지. 지가 그런데- 강제 재생하라고 저 뜨잖아요. 예, 그거는 한 번도 안 떴거든요. 저 여태까지. 내 거 달기 전에도 그랬어? 달기 전에도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러면 그때만 새 차니까 뭐. 예. 근데 지금 시주면 다른 차 같으면 좀 뜰 때가 넘었지. 키로로 그렇죠. 예. 봐서는. 예. 그러니까 메인이 에너지가 되니까 그만큼 마우라를 덜 막잖아요. 그렇죠. 연소실에서 연소가 완벽하게 되면 저 마우라를 안 막아요 하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매연 형태로 PM이라고 그러거든. 매연을 PM 형태로 DPF를 막잖아요. 예. 막아가지고 그거 재생을 하잖아요. 다시 태우잖아요. 예. 태울 때 제가 이제 구멍을 막는 거라. 그렇죠. 백힌 상태에서 타면 제가 타고 나면 제가 그 구멍을 막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한 번씩 털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지. 연소실에서 완벽하게 연소를 감은 1%로 한 게 엔진한테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로 가고 또 마우라도 덜 맞고. 예. 청소 주기도 그만큼 꼽이 가고. 청소로 가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시간 그렇죠. 빼야 되지. 예. 또 부품 잘못하면
그 잘못하면 그것도 타버린다고. 녹아버리면 또 통째 바꿔야 돼. 그리고 청소도 무조건 뭐 무한정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몇 번 이상 하면 그걸 또 바꿔줘야 돼. 청소를 그렇죠. 무조건 많이 하면. 그게 그만큼 까불러 손해다니까. 에어드라이를 1년에 한 번에 갈았거든요. 이제 한 번에 가다 보니까 빼보니까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거의 한 4, 5만에서 한 번씩 바꿔줘야 되죠. 원래 에어드라이가 내가 알기로는 저 4만인가 그렇잖아요. 4만 킬로인가 그게 갈게 예. 돼 있어. 요즘 예. 차들은 오토기 때문에 그게 더 예민하다고. 아. 오토가 아닐 때는 TCU에 별 영향을 안 미쳤거든. 그렇죠, 그렇죠. 수동이니까. 예. 근데 요즘 다 TCU 그 오토로 그 작동을 되니까 에어로 밀어주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오일 관리 제대로 유로6가 되면서 열이 높으니까 카본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일이. 예. 여름에. 그래서 TCU 고장들이 결국은 남은 몇백만 원씩 들어가 불잖아요. TCU 그 멀쩡한 차가 견인되는 차들이 많잖아요, 요즘. 예, 예. 그거 다 TCU 기아 변속이 안 되니까 정비공장 가야 되는 거야. 그건 출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 그래서 저 기아 변속이 그거를 제때 안 갈아주니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엔진 오일 자체에 카본이 없어야지 오일이 넘어가더라도 티슈에 영향을 안 미쳐. 가다마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 피가 깨끗해야 모든 장기가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혈액 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지방 덩어리가 있으니까 협심증이 오고 뭐 심장마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예. 오일 속에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고 엔진 고장의 제일 원인 물질이야. 똑같아 사람하고. 그러니 그 기본적인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 그게 열심히 벌어갖고 정비공장 먹여 살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차 끌고 다닐 때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갈았었거든요. 그 차들은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지. 예. 그때는 열을 많이 하거든. 예, 오토 같은 경우는 또 틀리더라고요, 제가. 오토는 애매해요. 예. 그거를 제때 갈아줘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걸 딱 제때 갈라고 딱 뜯어보니까 새 차 때 단 차들은 카본이 없다잖아요. 새까만 게 없다잖아요. 거기서 놀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전화가 사진 찍어갖고 많이 보내. 전에는 새카맸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새 차에 좀 들어갈 텐데 그때 다르면은 이 끌고 다니다 다르니까 지금. 새 차 때 달면 그만큼 덕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한 4, 5만에서 무조건 갈아줘야 되겠네. 그런데 한번 뜯어봐요. 뜯어보면 예. 에어드라이를 열어보면 전에보다도 덜 맥혀있는 거 보일 거예요. 새까만 거. 그렇겠지. 지금은 좀. 그래요. 예, 엔진 오일은 5,000km에 계속 갈아주면 좋은 건가요? 최고예요, 최고. 더 이상 없어. 5,000에서 6,000 사이는 무조건 갈아줍니다. 5,000에서 6,000 사이요? 그래. 그리고 오일은 CJ4를 쓰고요. 예, 아니 그때 CK 못 쓰지 구해가지고 사장님인데 왜 보내달라 그랬었잖아요. 오케이. 예, 그걸로 지금 계속 갈고 있어요. 예, CK만 가지 말고 CJ4만 쓰면 돼요. 예. 그래, 수고해요. 예, 수고하십시오.